갈릴레오가 중세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법정에 섰습니다. 깜빵에 가게 생겨서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말 잘못해서 했지만 나오면서 그래도 이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전부 미쳐 있을 때는 옳은 이야기를 하면 먹혀들지 않는데요. 저는 이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추정을 제기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일을 매우 싫어합니다. 좌파가 그래도 싫어하지만 우파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중을 자극적인 소재로 몰고 가서 대중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인기를 올리려고 하거나 뭔가를 주목시키려고 하거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그건 양심이 있는 사람이나 조금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홍진호와 관련해서요. 지금 홍진호 관련해서 이제 보도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왔다 가면 주말을 거쳐서 트럼프가 왔다 가면 그리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버리면 이제 자유한국당 저 사람들은 밖에서 탈당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당근과 채찍으로 쌈박질이 벌어지면 이 건은 국감도 끝나면 끝나버릴 일이다 생각하고 이 정권은 뭉개고 가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굳혔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홍진호를 둘러싸고 TV 프로에서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 사건이 언론에 배가 납포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에 무언가가 깊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홍진호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 내용에 보면 자, 이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 내용에 보면 동해의 한 항구 도시에는 과거부터 이상한 어선들이 한 두어 척 있었다. 그 어선에는 아무런 어떤 어구나 장비 등이 없다. 고기를 잡는. 그런데 통신 장비는 많이 달려 있다. 그런데 그 배들이 가끔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배를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어선이 아니라 해군이나 이런 첩보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보를 해온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월 중순에 보고를 잡으러 나갔다 하면 여기서는 미친놈이라고 그런다. 보고가 추워지지 않으면 잡히지를 않는다.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보고가 전혀 잡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보고잡이 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다 봤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10월 중순에 제주도부터 11월 말쯤 출발을 하는데 한 달 먼저 독도에 가서 보고를 잡겠다고 해서 대하태에 갔다가 북한에 갔다 한 마리만 잡았다가 3.5톤을 잡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상한 어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에 근무를 했던 아마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 같은데요. 자기가 20, 30년 전에 해군 도크에서 소형 화물 어선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수리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은 다 해군 첩보함이고 선원들이 머리를 길렀다. 민간인처럼. 해군인 장교든 하사관이든 사병이든 머리가 다 짧지 않습니까? 머리를 민간인처럼 기르고 민간 복장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해군 부대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현 정부의 이 사건과 관련되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제보들은 뭔가 하면 이 간포에 사는데 홍진호는 간포배가 아니다. 선주가 친구 아버지인 아저씨다. 그런데 1년간 제재를 받아서 배를 이제 고기 잡으러 못 띄우고 영덕 강구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배도 있고 선주를 제주 사람인데 진짜 선주를 잘한다 하는 제보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명확하게 봐야 될 거는 지금 드러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제보를 해준 분들이요, 의미가 있으려면 선주 이름이 뭐고 또 자기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한 채 접근할 수 있는 제보를 해줘야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복수의 제보에서 해군의 첩보선이 어선이나 화물선으로 가장해서 이렇게 동해에서 첩보를 수집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홍진호의 통신 장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경 조사의 결과로는 홍진호가 16일 날 울릉도를 출항해서 17일 한중 중간 수역인 대하태에서 조업했는데 보거 한 마리를 잡았다. 한 마리도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18일부터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즉 한일 중간 수역 북서쪽 끝단, 그러니까 한국이 수역이 있고 일본 수역이 있으면 거기에 동해 이 한중 중간 수역 북서쪽 끝단까지 올라가서 보고를 어탐을 하다가 서쪽 북한 쪽으로 갈수록 어군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매우 이상해요. 지금 이 시점에 10월 17일 시점에 보고가 어군이 많았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18일 5시부터 오전 5시부터 북한 내역에 들어가서 92km까지 들어가서 불법 조업을 했다는데, 자, 모든 장비를 출항하면서 다 껐다라는데 92km까지 들어가서 했다라는 것은 포렌식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밝혀냈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8일부터 납포되기 전까지 18, 19, 20일 3일을 업정보국에서는 20일 날 오전 10시 반에 한일 중간 수역에서 조업한다고 거의 위치 보고하고 꺼버리고, 그리고 19일 날은 어구 150통 중에서 50통 가량이 절단된 걸 확인했는데, 보통 어선이 어구 3분의 1을 잃어버리면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도 하는데 계속 잡았어요, 이틀을. 그러다가 북한 어선하고 19일 한국 배가 북한 어선에 다가가서 마이크로 항의를 했다. 북한 수역에서. 그 홍진호의 선장, 선주, 선원을 좀 공개하길 바라요.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한 겁니다. 그러다가 21일 밤 12시 30분쯤에 중국 어선 모양의 북한 경비정이 사인을 울리며 접근하자 1시간가량 도주하다 1시 반에 납포됐는데, 중국 해적이 동해에서 생선 뺏으려고 1시간을 추격을 해요. 그러면 해경에 신고를 해야지. 근데 1시간 동안 신고도 안 하고 잡히고 나서 보니 북한 경비정이더라. 북한 수역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 수역에서 중국 해적선이 막 설쳐요? 자, 그러면서 북한 해역에서 불법 조업이 처벌이 두려워서 해경이나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잡혀가는 게 낫습니까? 처벌받는 게 낫습니까? 지금 1년 동안 배 못 나가고 교육받고 있다며요. 그게 낫습니까? 북한에 잡혀가서 영원히 못 올 뻔하는 게 낫습니까? 이 앞뒤가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 배는 통신 장비가, 항해 통신 장비가 GPS 플로터, 내비게이션 기능하는 게 2대, 선박 위치 식별 장치인 AIS와 VPAS, 그리고 단거리 통신기 VHF 2대, 장거리 통신기 SSB 2대, 위성전화 1대 등이 있는데 10월 16일 출항 당시 AIS와 통신기 VHF, SSB 등은 다 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흥진호의 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흥진호 어선 위에 굉장히 많은 통신 장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간조선 기자가 각종 어선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선박에 장착된 장비라는 거죠. 국내 2톤급 이상의 모든 어선에는 VHF라는 장비를 의무 탑재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통신 장비로 다른 배나 해경에게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어선용 무전기라고 봐야 되고요. 이 외에도 별도 장비도 탑재하지만은, 자, 이런 장비는 보통 어종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장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진호가 비슷한 규모의 보고잡이 어선과 비교해 봤을 때 과하다 할 정도로 통신 장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흥진호는 어선이 아니라 100톤 이상이 되는 대형 선박급이 주로 장착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전화 장비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안테나를 자세히 보면 레이더가 2종류 있는데 해당 안테나는 긴 막대처럼 생긴 안테나가 회전하면서 작동을 하는데 크기가 작은 것은 X밴드 레이더이고 크기가 큰 것은 S밴드 레이더인데 이 비슷한 규모의 보고잡이 배에서 이런 레이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밴드 레이더는 민간과 군에서 소형 선박에 주로 탐지 장비로 근거리 탐지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고 S밴드 레이더는 중장거리 탐지가 목적이고 해상도와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흥진호급 어선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그 다음에 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긴 안테나 장비는 위성통신 장비인데 이 장비가 장착된 어선은 유사시 어디서나 조난 신호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자, 국제해양법에 의거한 장비이기 때문에 국내 영해뿐 아니라 국제 조업 중에도 조난되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첨단 장비들을 이렇게 흥진호라는 38톤급 보급배에 다 갖추었다면 흥진호는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 이 아까 해경에서 흥진호에 달려있는 통신 장비를 이야기를 할 때 이 X밴드나 S밴드 레이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GPS를 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망망대해에서 굉장히 위험하지요. 유사시에 우리 해경이나 해군이 우리 선박을 북한이나 중국 선박으로 오인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구조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 자기가 어디쯤 있는가, 또 예를 들어서 이 피하 식별을 하는데도 이것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GPS를 끄게 되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험한 행동이며 이상한 목적이 있지 않고는 어선 입장에서 GPS를 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선에 장착된 어군 탐지용 레이더와 센서 등을 가동하려면 GPS 작동은 필수라는 거예요. GPS가 작동되지 않으면 보고잡이 배인 흥진호가 보고의 어군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도 없는데 보고잡으로 나간 배가 GPS를 꺼놓고는 뭐가 탐지됐어요? 북한 해역에서 가까운 쪽에서 어군이 많이 있는 게 탐지되어서 그쪽으로 이동했다 하면 말에 지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경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 레이더 GPS 끄면서 보고잡이가 가능했고 북한 해역에 80km가 넘게 들어가 있었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못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아는 어부들은 10월 중순에 보고잡으로 독도에 갔다가 대하태에 갔다가 북한까지 가서 3,500km, 3.5톤을 잡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한 마리 잡았다는 말이 진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과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요. 이 흥진호가 보고잡이 배가 맞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흥진호의 선언과 선장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선주라는 사람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젊어서 한마디로 모습들이 그게 선원들이냐 그리고 마스크로 그리고 후드로 모자로 얼굴을 왜 가렸냐 또 속초항에 온다다가 왜 후포항으로 이 보고 풀로 내려간다 했냐 북한이 보고를 냉동시켜 줬다라는 부분이 그게 말이 되냐 결국은 이 보고가 3.5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게 진실이냐 그러면 후포항에서 보고를 흥진호 보고를 산 사람 한번 나와봐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어떤 해군의 첩보함이거나 특수한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흥진호에 대해서 지나치게 빠른 시간에 가서 보고를 잡기에는 3.5톤이나 잡았다라는 그 부분이나 북한 어선에 접촉을 해서 마이크로 싸웠다라는 부분이나 1시간 동안 도망 나오면서 북한의 어선에 경비정에 잡혀간다고 한국에 신고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나 숙소를 두고 잡히는 과정을 두고 선장이나 선원이 말이 다른 거나 선장이나 선원들이 마스크를 하고 일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격리해서 조사받았고 그 뒤 이후로 그들의 모습이 나오질 않고 언론 인터뷰도 전화로 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이름이나 신원관계가 철저히 감춰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들과 정말로 잘 안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배가 실종되었을 때부터 언론에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북한이 발표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이대로 덮으려고 하면 저도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덮는다면 이 배는 어선이 보고잡이 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명을 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통신 장비를 들고 처음부터 GPS를 끄고 갔고 또 유사한 형태의 해군의 첩보선들이 있었고 그 배에 젊은 해군 장병들이 타고 첩보 활동을 했고 자 그렇다면 이 지금 흥진호의 지나치게 젊은 선원들의 모습이나 얼굴을 가리는 모습 가족들을 보호한다 어쩐다 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기적이어서 이 흥진호는 사실상 특수한 목적을 띤 첩보함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이 현 시점에서 제기되는 것은 세월호가 무슨 원전 폐기물 운반 배였다거나 세월호가
잠수함, 미군 잠수함에 바쳤다라는 것보다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될 수 있는 확률이 한 100만 배, 1000만 배는 더 높은 의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탐사 프로들이 어디에도 홍진호와 관련된 미스터리에 대해서 탐사 보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어선이고 보고 잡으러 갔다가 욕심에 잡혀갔는데 행정이 좀 미숙해서 모르고 있다가 6일 만에 북한이 발표해서 알아서 돌아왔다면 정부가 다 공개하고요. 미숙한 행정을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개를 안 하잖아요. 공식 조사, 수사 발표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개별적 반박에도 안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홍진호 부부는 그야말로 이 정권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선장, 선원, 선주 등을 데리고 발표를 해서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게 해야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한다면 앞으로도 이 정권이 저지르는 많은 일들이 의혹 속에서 덮여져 갈 거고요.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그야말로 더 심한 일들을 덮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규명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양심에 비추어서 너무 한쪽에 꽂혀서 홍진호 부분에 대해서 오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지만은요. 지금까지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홍진호는 무언가가 더 있는 겁니다. 입장 밝히기 바랍니다.